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 잎이 나면 월동을 하고 이렇게 예쁜 보라색 꽃을 피우는 해나무 한해살이 식물 소래풀입니다. 중국 원산의 귀화식물인데요. 제갈량이 군량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제갈채라는 별명이 있고 당나라 장수였던 소종방이 가져왔다고 해서 소래풀이라 합니다. 전체에 털이 없이 매끈하고 줄기 위쪽의 잎들은 밑부분이 귀 모양으로 줄기를 감쌉니다. 줄기 끝에 모여 피는 4장짜리 꽃잎은 대부분 보라색이나 연보라색이지만 간혹 이렇게 흰색도 있습니다. 보라색이나 흰색이나 전부 이쁘지요. 주변이 온통 쇠뜨기 밭인데도 꿋꿋이 잘 버티어 살아남았습니다. 소래풀은 이렇게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며 추위, 그늘, 가뭄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들산, 초원, 평원, 언덕, 길가 어디서도 잘 자라는 장점을 가진 관상 가치가 있는 식물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우수한 식용 가치가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물론이고 꽃이 피었을 때에도 줄기채로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달아. 어우 정말 맛있네. 그냥 꽃채로 그냥 먹으면 돼 이거는. 야. 어우 향긋해. 입으로 코로 전부 느껴지는 방향성의 단맛과 신선함이 특징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샐러드는 물론이고 샌드위치에 넣어도 아주 아삭한 식감이 좋습니다. 소래풀 씨는 7, 8월부터 익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소래풀 씨앗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50% 이상인 고품질의 고급 식용유 자원입니다. 특히 식물성 기름 성분 중에 장기간 섭취 시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에르쿠산은 유채유나 겨자유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소래풀 씨에는 이 에르쿠산 함량이 매우 낮아서 최고급 식용유의 원료가 됩니다. 소래풀은 토양에 빠르게 뿌리를 내리면서 땅을 빠르게 덮기 때문에 초기 녹화, 사면의 토양 유실 방지에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면도 전부 쇠뜨기가 점령해서 봄에 다른 풀들이 못 올라오던 곳이었는데요. 소래풀은 2년 만에 쇠뜨기와 거의 세력이 맞설 정도로 생존하여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소래풀은 공기 중의 유해 물질 및 미세먼지를 정화시키고 토양의 질을 개선시켜 줍니다. 게다가 소래풀은 전체가 전부 약용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 연구를 통해 항산화, 항방사선, 항종양, 간보호, 항염증 및 항균 효과가 확인되었고 건강 및 의학적 가치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소래풀 전초 추출물은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가 간보호 작용인데요. 신뢰도가 높은 연구는 아니지만 만성비염의 간염 개선 효과에 임상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방사선 효과인데 최근 국내외로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지요. 소래풀은 방사능에 의한 세포의 DNA 손상을 보호하는 중요한 작용이 세포 및 동물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방사선에 노출시킨 세포에 소래풀 전초의 추출물을 추가한 경우에는 세포의 생존율이 45%나 증가되었습니다. 또 방사선에 노출시킨 쥐에게 소래풀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쥐들에 비해서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수치가 매우 의미있게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래풀이 방사선으로 손상된 세포의 손상복구 진행을 가속화하고 방사선에 의한 세포 독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이 닥터 신만이가 여러분들께 소래풀 재배를 강력하게 권장하는 이유들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할 만하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간편한 재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씨를 건조하지 않은 양지나 반양지에 그냥 직파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기가 중요한데요. 8월 말에서 9월 초가 가장 좋습니다.
씨를 보관했다가 봄에 파종해도 되지만 그보다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파종 후에 소래풀이 자라는 변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래풀 씨는 7, 8월에 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6월 말 모습인데요. 녹색이던 씨방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익은 다음에 채취하는 것보다 열매 꼬투리가 누렇게 익기 시작하면 줄기채로 채취해서 그늘에 숙성시키는 것이 훨씬 쉽고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씨가 완전히 익기 전에 줄기채 채취해서 한 달 정도 그늘에 숙성시킨 소래풀 씨앗입니다. 전부 다 잘 익었습니다. 처음 기르시는 분들은 8월경에 인터넷으로 씨앗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씨가 아주 잘 익었지요.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땅이 건조하지 않은 양지나 반양지에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직파해주고 흙은 살짝만 덮어만 주면 됩니다. 제가 전에는 10월에 직파했었는데요. 9월 초에 직파해보니 훨씬 상태가 좋습니다. 소래풀은 해넘어 한해살이이므로 가을에 새싹이 나서 월동을 하고 봄에 꽃을 피웁니다. 8월 말에 직파한 소래풀 씨들이 일주일 후에 100% 발화하였습니다. 이야, 정말 고맙다. 야, 정말 고맙고 이뻐가지고 진짜 큰 절 올리고 싶다 진짜. 야, 반양지 이상 되는 곳, 땅에 약간 습기 있는 곳 이런 데다 심으면 100% 발화입니다. 10월 초인데요. 직파한 지 한 달이 지나 떡잎 사이로 본잎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11월 중순 강원도라서 꽤 추운 날씨인데요. 게다가 반그늘 지역입니다. 다른 풀들은 거의 없는 곳에서 싱그럽게 자라는 싹이 있어서 큰 뱀무처럼 생긴 녀석이 있네 하면서 가보니 소래풀 뿌리 잎입니다. 소래풀 씨앗이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자연 발화된 것입니다. 소래풀은 이렇게 영하 20도에도 잘 견디는 강한 식물입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고 3월 말 소래풀의 뿌리인 모습입니다. 야, 잘 자랐지요? 소래풀 줄기는 매끈하면서 약간 보라색을 띠고 손으로 만져보면 흰 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야, 이 녀석은 벌써 꽃망울이 생겼습니다. 5월 초인데 작년에 파종한 반양지 사면에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줄기잎은 뿌리잎과 모양이 다르지요. 줄기잎 아래 부분은 귀처럼 되어 줄기를 감싸는 모습입니다. 꽃채로 줄기를 잘라 맛을 보겠습니다. 아우 달고 정말 아삭하고 이건 뭐 전혀 데칠 필요가 없어. 야, 그냥 꽃채로 그냥 그대로 봄부터 자라고 꽃이 달릴 때까지 그냥 그대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정말 맛있는 나물. 여기서 저쪽까지 약 50여 미터 반양지 사면입니다.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줄기 아래쪽부터 순차적으로 꽃이 피는데 일찍 핀 꽃은 지고 벌써 기다란 선형의 씨방이 달렸습니다. 꽃색은 보라색이 제일 많고 연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습니다. 꽃도 오래 달려 있어서 2주 이상은 피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흰 솜털쟁이 단나물인 덩굴별꽃 모습입니다. 이 녀석은 생으로 먹는 산나물로 소개해드렸던 미나리 냉이입니다. 꽃이 절정기 시기입니다. 소래풀은 해넘어 한해살이지만 적응력과 생명력이 강해서 한번 핀 곳에서는 떨어진 씨들이 계속 발화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도 신경 쓰셔서 추가로 직접 파종을 추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면 서래풀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보답해 드릴 겁니다.